앞에 1번 예문에서 이제 저 하나가 더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네 번째 예문입니다. 청소년기에는 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을 사회 단위의 구성 요소로 지각한다. 네, 바로 이거죠. 바로 이것이 4번이 여러분들의 정답인 도덕성, 콜보그의 도덕성 발달입니다. 그래서 콜보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은 말 그대로 도덕적 갈등 상태에 대한 개인의 판단 그리고 추론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도덕성 발달을 아까 얘기했던 3수준 6단계로 구분해서 전인습적 수준 그리고 인습적 수준, 후인습적 수준의 각 단계마다 뭐 타율적 도덕성, 개인적 도구적 도덕성 뭐 이런 규준적 도덕성, 도덕성과 관련된 이론들을 구성했고요. 그리고 특히 사회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신을 사회 단위의 구성원으로 지각하는 어떤 그런 이론으로서 발달한 것이 바로 콜보그의 도덕성 이론이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콜보그의 도덕성 이론이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이 최근에 또 나온 가장 최근에 나온 또 이론이고요. 다른 이론에 비해서요. 그래서 그 도덕성 이론을 통해서 청소년 복지의 어떤 패러다임 그리고 제도라든지 아니면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론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 도덕성 이론의 발달 이론, 도덕성 발달 이론이다.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이론으로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가장 많은 요소를 갖고 있는 이론이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째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사회에 대한 유대가 약하거나 손상될 때 범죄나 비행이 생겨난다. 예, 유대요. 유대와 관계된 거. 바로 이게 사회 유대 이론이죠. 사회 유대 이론. 그래서 사회 통제에 초점을 두는 이론으로서 해리시가 대표적으로 사회 유대 이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와 유대가 완성됐을 때 아주 좋은 상태의 유대 관계가 있을 때 범죄나 갈등, 범죄나 어떤 비행들이 일어나지 않고 그 결국엔 사회와의 유대가 좀 느슨할 때 범죄나 비행이 일어나는 형태의 어떤 근거를 제시한 이론이 바로 해리시의 사회 유대 이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5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청소년 복지의 원칙으로 틀린 거, 네, 청소년 복지의 원칙, 예, 청소년 복지의 어떤 전개 방향 그리고 패러다임들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청소년 복지가 어떠한 원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의 원칙입니다. 예문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복지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개입이어야 한다. 그렇죠. 그 전에 상식적인 복지였다면 이제 전문적인 복지로 패러다임이 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맞는 예문이고요. 두 번째, 현재 사회 구성원인 청소년은 청소년 복지의 대상인 동시에 주체다. 그래서 동시에 대상과 주체자로서의 어떤 상태로서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것이 청소년 복지의 상당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죠. 청소년들에 대한 참여, 청소년 참여,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시되고요. 자, 이 대상과 주체라는 부분들로 엮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바로 이용자 중심, 공급자 중심이라는 반대 개념이 있죠. 예, 공급자 중심. 어떤 행정 편의에 의해서 공급자 중심의 어떤 서비스보다는 바로 대상인 동시에 주체로서 참여를 통해서 청소년 복지의 어떤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들이 이어져야 된다는 어떤 이용자 중심에 대한 내용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맞습니다. 세 번째 예문입니다. 청소년 복지는 관련 사회정책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렇죠.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단일적 복지에서 특수한 복지에서 우리가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형태의 서비스, 청소년 복지의 프로그램들이 원칙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청소년 복지에 대한 민간의 영역으로 실시되기보다는 공공의 영역으로만 실시돼야 된다. 네. 자, 민간에 대한 영역으로 실시되기보다는 공공의 영역으로만 실시돼야 된다. 네. 이것이 틀렸죠? 반대입니다. 그동안 민간의 영역으로만 실시되었다면은 이제 공공의 영역으로만 실시되었다면 이제 민간의 어떤 협력 그리고 지역사회의 협력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협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영역으로만 봤으면 앞에서 얘기했던 공급자 중심의 어떤 형태가 좀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문제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용자 중심의 어떤 형태라면은 민간 영역에 대한 중요성과 특히 전문가에 의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들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청소년 복지의 원칙을 우리가 감안했으면은 답은 4번이 틀린 답으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청소년 복지는 치료나 재활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가져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예방적이다. 바로 예방에 그동안 이제 사후적인 어떤 형태인다면 이제 사전적 개념,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예방적인 개념에 따라서 우리가 청소년 복지를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 복지 원칙을 예방적 차원에서의 접근을 중요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6번 문제입니다. 청소년 관련법을 제정 순서대로 알맞게 나열한 것은 네. 자, 이런 문제가 좀 나오는데 상당히 어려워하죠. 근데 적어도 이 네 가지의 청소년 관련법들은 연도수는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청소년 보호법 1997년, 예. 청소년 복지 지원법 2004년이죠. 가장 최근에 좀 나온 형태고요. 청소년 기본법이 상당히 먼저 나왔죠. 1991년. 청소년의 성보에 관한 법률, 바로 이게 2000년입니다. 그래서 이 법으로 이 상태로 우리가 이해하신다면은 답은 다가라나.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가라나. 적어도 네 가지의 법들 정도는 여러분들이 연도수 정도는 꼭 암기해 두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의 접근으로 개별사회 사업으로 원칙으로 틀린 것. 자, 개별사회 사업. 청소년 복지의 접근, 전문적 접근은 세 가지로 얘기했죠. 집단사회 사업.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 자, 이렇게 개별사회 사업, 집단사회 사업, 지역사회 조직. 그래서 개별사업은 케이스워크, 그리고 집단사업은 그룹워크, 그리고 지역사회 조직은 CO, 제가 이렇게 커뮤니티 오가니제이션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대표적으로 4P를 얘기한 펄먼의 학자가 얘기했던 그런 원칙들이고 전문적 접근의 개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별사업의 원칙이 7가지가 있죠.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7가지는 개별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로만 또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용 맞죠? 개별화 맞습니다. 심판적 태도. 여기가 틀렸네요. 심판적 태도가 아니라 비심판적 태도죠. 무슨 얘기냐면 청소년이 어떠한 자기의 이야기를 하거나 청소년의 어떤 문제를 상담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판단자로서 어떤 쩌지, 그러니까 잘을 했던 못했던 그런 판단을 내리는 판단자가 아니라 그냥 수용하고 이해해주는 어떤 그런 형태의 비심판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개별사회 사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심판적 태도가 틀렸고요. 의도적 감정 표현, 통제적 정서적 관여. 자, 이 부분들. 이 밖에 2가지가 더 있죠. 바로 자기결정권, 자기결정 원칙, 그리고 비밀보장 원칙. 자, 이 7가지가 바로 수용, 개별화, 비심판적 태도, 의도적 감정 표현, 통제된 정서적 관여, 자기결정, 그리고 비밀보장. 이것이 바로 펄먼이 얘기한 개별사회 사업의 7대 원칙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소년 활동의 종류로 알맞게 구분하고 있는 것. 네, 이건 청소년 법에서 딱 나왔는데요. 우선 고유 활동, 임의 활동, 수련 활동 이 부분인데요. 이게 이 부분으로 참 많이 좀
오해하시는데요. 이게 1991년도에 정의 내렸던 청소년 활동의 종류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2004년도 청소년 관련법이 바뀌면서 바로 우리가 수련 활동, 교류 활동, 문화 활동으로 그래서 수련과 교류는 같이 들어왔죠. 수련 활동은 좀 들어왔어요. 근데 교류 활동과 문화 활동이 더 추가됐다는 거. 이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바로 2004년도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소년 활동의 종류는 바로 수련, 교류, 문화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